여러분, 정부가 얼마나 큰지 알려면 예산만 보면 된다. 보통 이렇게들 생각하시죠? 그런데요, 오늘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어쩌면 아주 큰 착각일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바로 정부 활동에 숨겨진 부분, 규제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지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럼 퀴즈 하나 내볼까요? 일본하고 미국, 둘 중에 어느 나라 정부가 더 큰 정부일까요? 아마 많은 분들이 일본 아닐까?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. 근데 공식 통계를 딱 열어보면요, 정말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. GDP에서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, 이걸 보니까 일본이 32.4%, 미국이 32.9%, 와, 거의 똑같죠? 심지어 미국이 아주 살짝 더 높아요. 아니, 이상하잖아요. 왜 우리는 일본 정부가 훨씬 더 크고 이것저것 다 간섭한다고 느끼는 걸까요? 바로 이 숫자 뒤에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게 바로 이 정부 규모의 착시 현상입니다. 이제부터 공식 예산이라는 장막 뒤를 들여다보면서 이 이상한 느낌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보죠. 네, 바로 이겁니다. 정부의 진짜 힘, 그 영향력을 단순히 예산서에 찍힌 숫자로만 판단하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. 심지어는 말이죠, 정부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실제로는 정부의 힘이 더 막강해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. 아니, 그럼 그 숨겨진 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? 그 답이 바로 오늘 얘기의 핵심, 보이지 않는 정부 지출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퍼즐의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거죠. 자,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고 싶을 때 꼭 자기 돈, 그러니까 우리 세금을 써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. 규제라는 아주 편리한 도구가 있거든요. 이걸 쓰면 정책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돈을 정부 예산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나 바로 우리 같은 개인들이 내게 만들 수 있는 거죠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정부가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보조금을 준다. 이건 당연히 세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정부 지출로 잡히겠죠. 그런데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규제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? 효과는 비슷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은 누가 내죠? 그렇죠. 기업이 부담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정부 회계장부에는 이 비용이 0원, 빵으로 찍히는 마법이 일어나는 겁니다. 그럼 궁금해지잖아요. 과연 이렇게 보이지 않게 나가는 비용이 대체 얼마나 될까? 지금부터 그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한번 보시죠.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. 1995년 딱 1년 동안에요. 미국에서 연방정부 규제 때문에 민간 부문이 추가로 부담해야 했던 돈이 무려 6,680억 달러였다고 합니다.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죠. 6,680억 달러.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. 그해 미국 정부가 쓴 공식 예산이 1조 5천억 달러였거든요. 그러니까 정부가 공식적으로 쓴 돈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 눈에 보이지만 않는 그림자 세금처럼 사회에 부과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. 이걸 미국 전체가 아니라 우리 집, 그러니까 한 가구당 얼마를 더 낸 셈인지 계산해보면 더 확 와닿는데요. 연간 약 7,000달러, 우리 돈으로 거의 9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추가로 부담한 꼴입니다.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지금부터예요. 이 7,000달러라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당시 미국 가정이 냈던 평균 소득세, 그러니까 6,000달러보다도 더 많았다는 겁니다. 와, 이건 뭐 내가 내는 세금보다 보이지 않는 부담이 더 컸다는 거잖아요.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, 이 숫자마저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라는 사실입니다. 이건 그냥 규제를 지키느라 직접 들어간 돈만 계산한 거고요. 실제로는 규제 때문에 일이 더 복잡해져서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새로운 기술 개발이 늦어지는 것 같은 그런 간접적인 손해는 아예 계산에 넣지도 않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실제 비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럼 방법이 없을까요? 이렇게 숨겨진 비용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정부가 규제를 마구잡이로 만드는 걸 막을 방법 말이에요. 그래서 나온 대안이 바로 규제 예산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. 규제 예산, 이게 뭐냐면요. 아주 간단합니다. 정부 부처마다 돈 예산을 주잖아요. 그것처럼 규제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비용 예산의 한도를 정해주는 거예요. 자, 환경부, 당신네 부서는 올해 규제로 국민들에게 1조 원 이상의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. 딱 이렇게 상한선을 그어주는 거죠. 그럼 이게 어떻게 돌아가느냐? 먼저 각 부처에 비용 한도를 딱 정해줍니다.
그리고 만약 새로운 규제를 만들고 싶으면 그 규제가 얼마나 비용을 유발할지 미리 계산해야 해요. 근데 계산해 보니 남은 한도를 넘어선다? 그런 방법은 하나뿐입니다. 기존에 있던 규제 중에 좀 덜 중요하거나 효과 없는 것들을 없애서 그만큼의 비용 예산을 확보해야만 새로운 규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.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죠. 이렇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? 가장 큰 장점은 역시 투명성과 책임성이죠. 정부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움직여야 하니까 정말 꼭 필요한 규제가 뭔지 우선순위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. 그리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요. 아, 저 정책이 우리 사회에 이만큼의 부담을 주는구나 하고 투명하게 알 수 있으니까 정부가 함부로 규제를 남발하는 걸 막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. 자, 오늘 우리는 정부의 공식 예산서, 그 너머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지출이라는 거대한 세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정부는 어떨까요? 공식 예산 말고 규제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가 조용히 부담하고 있는 비용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?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진짜 크기는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?